81번 문제는 도박 중독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 임상심리는 이상심리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상심리학이라는 이 과목에서 도박 중독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심리상담에서도 중독 상담이란 게 있죠. 그래서 도박 중독이 출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박 중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입니다. 자, 원하는 흥분을 얻기 위해서 액수를 낮춰가면서 도박하지는 않겠죠. 중독증이라면 자, 액수를 높이면서 도박을 해 나갈 것입니다. 자, 도박 중독은 중독증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큰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도박을 중단하면 아시죠? 금단 증상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금단 증상이라는 것은 중단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이럴 때 심하면 자살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지문인데요. 도시하고 시골 지역에서 이 도시 지역의 도박 중독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스트레스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골 지역에서보다는 도시 생활이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적인 측면을 풀기 위해서 도박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유병률이 나왔습니다. 평생 유병률은 평생 한 번 이상 도박 중독에 걸릴 확률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한 것들은 3%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도시보다 시골 지역에 많으며 아닙니다. 도시 지역이 환경적인 생활적인 스트레스가 더 많기 때문에 도시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고 평생 유병률은 3%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8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답을 찾아내기는 쉬웠을 것 같아요. 중단에 금단 증상 나타나 그러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살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들은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에서 답을 착안해 주시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8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82번 문제는 상담자가 상담과 관련하여 내담자에게 제공해야 될 정보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입니다. 자, 내담자에게 제공할 정보, 첫 번째 상담 시간과 요금, 정보 제공해야 되겠죠, 상담자가. 그 다음에 상담자의 특성과 훈련, 여기까지 말할 필요는 없죠. 자, 그 다음에 상담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자, 내담자의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비밀 보장의 의무도 있고 비밀 보장의 한계도 있잖아요. 한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특성과 훈련, 여기는 바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3번 문제 들어갑니다. 83번 문제는 집단 상담이 나왔고 집단의 응집력이 나왔습니다. 틀린 것은입니다. 여러분, 집단의 응집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속감이라고 말해요. 그만큼 집단 상담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응집력이 높은 집단은 자기 개방을 많이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응집력, 결속력이 높다, 자기 개방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응집력은 집단 상담 성공의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맞습니다. 응집력이 낮은 집단이라고 그랬습니다. 낮은 집단은 지금 여기에서의 사건이나 일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에서의 사건이나 일, 여기는 현재 중심이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현재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의 사건이나 일,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에요. 바람직한 것이 되려면 응집력이 높은 집단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응집력이 높은 집단은요. 결속력이 있는 집단은 집단의 규범이나 규칙을 지키지 않는 다른 집단원이 있을 때 이것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제지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응집력을 깨는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83번 문제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 84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4번 문제는 제가 이론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사회 공포증 극복을 위해서 집단 치료 프로그램을 하는데 불안을 유발하기 때문에 공포증은 불안을 유발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피해왔던 상황을 더 이상 회피하지 않고 그 상황에 직면하게 하는 일종의 행동치료 기법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회피하지 않고 그 상황에 머무르게 하는 거잖아요.
직면하게 한다 그 말은 머무르게 하는 겁니다. 머무르게 하는 거. 자, 그게 뭘까요? 네, 노출 아닙니까? 노출. 그래서 노출훈련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84번은 노출치료, 홍수법과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출훈련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역할연기, 자동적 사고의 인지재구성 훈련, 역기능적 신념에 대한 인지재구성 훈련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여기 역할연기는 아시겠죠? 행동주의 기법이고 여기 두 가지는 인지재구성 훈련이니까 인지적 기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동적 사고라든지 역기능적인 신념, 역기능적 신념이 뭐예요? 네, 역기능적인 인지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재구성 훈련인데 바로 인지적 기법과 관련성이 있죠. 아론 벡과 앨리스가 대표적인 학자가 되겠습니다. 84번의 답은 1번입니다. 85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85번 문제는 진로 상담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진로 상담의 일반적인 원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아주 쉽습니다. 만성적인 미결정자, 진로에 대한 미결정자의 조기 발견에 특히 유념해야 되겠죠. 만성적인 미결정자, 즉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심리상담을 병행하면 더욱 효율적이 될 수 있습니다. 진로 상담은 진로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심리적인 상담을 같이 병행해 준다면 좋겠죠. 최종 결정과 선택은 누가 합니까? 네, 내담자의 자기결정권을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상담자가 분명하게 정해준다 그랬잖아요. 틀렸습니다. 내담자가 하는 것입니다. 내담자가 최종 선택과 결정을 하는 내담자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담자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와 공감적 이해는 진로 상담에서도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85번 문제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고요. 86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86번 문제는 접촉이라는 단어, 지급력이라고 하는 단어, 자각과 책임감이라고 하는 단어. 자, 이 단어를 좀 보시면 중시하는 치료 이론이 있다. 자, 접촉은 환경과의 접촉을 말하는 것이죠. 접촉은 환경과의 접촉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각성, 어웨어니스, 각성하게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급력이 here and now를 강조한 것을 찾고 있네요. 그 다음에 자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언어 자각, 신체 자각, 욕구에 대한 자각 이런 거 이것이 awareness라고 하는 각성과 연관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책임감을 강조하는 것도 있네요.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네, 게슈탈트 치료입니다. 프리츠 펄스의 게슈탈트 치료가 되겠습니다. 게슈탈트 치료에 보면 환경과의 접촉, 지급력이라고 하는 용어를 펄스가 이야기한 거잖아요. 자각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책임감이라고 하는, 나는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라고 하는 언어 연습, 이런 것들도 많이 하는 이유는 책임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게슈탈트 치료가 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단어를 쭉 주고 이게 개념 아닙니까? 단어를 주고 어떤 치료에서 쓰는 거냐? 이런 문제도 필기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답은 2번 게슈탈트 치료입니다.